자, 요거 좀 반드시 좀 명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사실은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얼추 배우고는 와요. 얼추 배우고는 오는데 많은 학생들이 머릿속에 어떤 것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냐면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x 자리에 y 자리에 x-m을 집어넣는다, y-n을 집어넣는다 정도까지 결과만 기억되고 넘어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그렇게 이동하는가라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걔네들을 평행 이동에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대칭 이동,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점의 자취의 방정식 혹은 도형의 자취의 방정식에서 적용시켜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일단 표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표현에 대한 얘기, 그리고 표현은 아이들아,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오늘 가장 자세하게 쭉 다 모든 걸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 표현을, 선생님이 적어드린 표현을 반드시 너희 걸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표현이 아주 섬세하게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너희 걸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너희가 문제를 풀다가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 섬세하게 잘 보자. 자, 내가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x, y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x, y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쳐져 있고 그 옆에 또다시 점의 좌표가 하나 써지게 될 거야. 그때 x 플러스 m, y 플러스 n이라고 써져 있다면, 오케이? 현재 선생님이 노란색 밑줄로 표현되어 있는, 노란색 밑줄로 써드린 요 놈은 정확하게 점의 이동을 표현한다. 자, 그러면 그 점의 이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x, y라고 하는 점을 x는 m만큼 더해서 이동시키시고 y는 m만큼 더해서 이동시켜라 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앞으로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이라고 읽을 거야.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문제집이나 혹은 문제에 따라서 혹은 개념서에 따라서 앞에 선생님이 지금 보라색으로 써드린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좀 예전 교과 과정에서 이걸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이고 요즘엔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긴 해. 근데 어떠한 표현이 앞에 있을 때가 있냐면 F하고 그 다음에 땡땡이라고 써놓을 때가 있어. 자, 이게 조금 너희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는 표현인데, 자, F 땡땡이 저렇게 적혀 있다는 얘기는 이 말이 지금 현재 생략돼 있다는 얘기인데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F라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라는 말이 생략돼 있는 거야. 자, 그럼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선생님이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게 음함수의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음함수의 표현 방법이 현재 보고 있는 이 표현과 유사해, 비슷해 보여.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식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때 어느 때는 이랬다가 어느 때는 또 요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이 표현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가 점의 좌표고 여기가 점의 좌표지. 그리고 여기에는 F 땡땡이 적혀 있는데 여기는 F 땡땡이 적혀 있지가 않아. 즉 보라색 부분을 완벽하게 분리해놓고 생각하면 점하고 점의 좌표를 화살표로 연결한 게 점의 이동에 대한 표현이고, 오케이? 그리고 그 점의 이동의 표현을 우리는 앞으로 간략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을 때 F 땡땡이라고 앞에서 명시해 준 다음에, 왜 가끔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었니? 원을 표현할 때 이건 쓰지 마, 그냥 봐봐. C1이라고 하는 원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써놓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 3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 다음부터 이걸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게 귀찮다 보니까 C1이라고 하는 원이라면서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었지. 그러면 내가 평행이동의 이름을 F라고 붙여놓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두 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F라고 하는 평행이동에 의하여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하시겠어? 오케이. 안녕. 자, 그러면 현재 이 이동은 그래프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이게 됩니까? 라는 것을 역시 기하적으로 확인해 보려 하는데, 자, 점 2 여기 있다라고 합시다. 이 점의 좌표는 X좌표는 X고 Y좌표는 Y인 상태야.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X축으로 M만큼이라고 했으니까 노란색 선의 길이가 M이 해당하게 될 거야.
자, y축으로 n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주황색 선분이 바로 n이 된다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가끔 학생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해를 돕기 위해서 m과 n의 값을 보통 양수라고 생각하면서 보통 처음에 표현해 드리는데 이게 음수면 안 됩니까? 라는 뜻은 아니다. 음수여도 똑같은 원리란 얘기야. 아시겠어? 자, 그러면 이쪽에 새로운 점이 생기겠다 이해하시겠냐? 오케이? 자, 그럼 그 점의 좌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x좌표에다가 그 전에 있던 x좌표에다가 n만큼 더한 값이 x좌표 될 것이고 자, 그 전에 있던 y좌표에다가 n만큼 더한 값이 y좌표 될 것이야. 근데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할 때는 어떠한 게 훨씬 더 자주 보이게 될 거냐면 여기는 이 점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것이 아니라 마치 여기에서 일로 다이렉트로 보라색 선을 따라온 것처럼 보여. 그럼 너희가 보라색 선을 따라온 것처럼 보일 때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점의 이동은 항상 x는 x끼리 y는 y끼리 끊어서 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보였을 때 너희는 어떻게 되냐면 x의 변화량은 얼마인가를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 y의 변화량은 얼마인가를 파악하는 게 두 번째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정도를 읽어놓고 일단 점에 관한 문제 하나를 좀 풀고 갑시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1번 문제 좀 보세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점 3,2를 6,-1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 라고 써져 있는 말이 있지. 자, 그러면 그 말의 상황을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 표현해 볼 것인데 3,2를 자,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화살표를 쓴다고 그랬어. 그리고 6,-1로 옮겼대. 자, 역시 마찬가지로 혹시나 그림으로 줄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그림으로도 잠깐 보여드릴게. 자, 3,2는 여기 있는 점이야. 근데 6,1은 6,-1은 여기 있는 점이지. 마치 너희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이 점이 1로 이동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어떠한 시선을 먼저 가져야 되냐? 시각을 먼저 가져야 되냐 하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는 이 상황을 x의 변화와 y의 변화로 끊어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따라서 x의 값은 좌우의 의미니까 여기서 1로 갔구나. 아, x축으로 3만큼 더해졌구나. y의 값은 높낮이의 변화니까 아, 여기는 이 높이에서 여기는 이 높이로 바뀌었구나. 그럼 여기서 1로 내려왔으니까 역시 3만큼 바뀌었겠구나. 따라서 현재 이 점의 이동을 우리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 거냐면 x 자리에는 3을 더하고 y 자리에는 3을 빼라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그러한 이동을 우리가 아까 봤었던 x, y라고 하는 표현에 의해서 표현해 보시면 자, 이 점의 좌표가 x, y였을 때 평행 이동이 된 점의 좌표는 x에다가 3을 더하고 y에다가 3을 빼시면 된다라는 뜻인 거다. 이해하시겠어? 자, 이랬을 때 이런 평행이동에 의하여 1,2가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1, y자리에 2를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동된 점의 좌표를 구해줄 거야. 자, x에는 1 더라고 했으니까 3 더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되겠어? 4가 될 것이고 y에는 3을 빼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즉 4,-1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니? 오겐기 데스까? 자, 두 번째. 네. 얘기하세요. 네. 의에 점으로 오구나. 선생님 또 잘못 읽었어요. 결과가 1,2니까 x제는 3을 빼고 y제는 3을 더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지금 네가 물어보려는 게 맞아요. 선생님 지금 다시 또 놓아놔서 잘못 읽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1,2가 옮겨지는 게 아니라 1,2로 옮겨지는 점이기 때문에 결과가 얘라는 뜻이고 그럼 그 전에 있던 점은 역으로 가기 때문에 x는 3만큼 더하는 게 아니라 x는 3만큼 빼서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y는 3만큼 더해지기 때문에 5가 되는 게 맞아요. 예, 이거 아니었으면 또 틀렸을 뻔했어요.
이 말한 거죠? 아니요? 뭐야? 네. 네네네. 네, 그 평행 이동에 의해 점 1,2로 옮겨진 점이 잡혀요. 아, 그 말을 모르겠다고요? 오케이. 그럼 그 얘기 다시 좀 할게요.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선생님 방금 전에 놓아놔갖고 잘못 풀었고 혼란이 왔으니까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점이 어떻게 이동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3,2라고 하는 점 2. 어디로 이동한대? 6,-1로 이동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거를 기하적으로 봤을 때 3,2는 여기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오케이? 6,-1은 여기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이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시면 x끼리 y끼리 구분해서 봤더니 x는 얼마만큼 더해라? 3만큼 더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고 y는 어떻게 해라? 3만큼 빼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란 거죠. 그렇다면 그 전에 있던 점의 좌표가 x, y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이동하게 되는 겁니까? x는 3만큼 더할 것이고 y는 3만큼 빼라라고 하는 평행이동인 거지. 현재 이 문제는 이 평행이동의 이름은 안 붙여놨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 나는 이렇게 움직이는 평행이동을 F라고 부를 테야.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오케이?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요. F라고 하는 평행이동에 의하여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오케이. 자,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문제에서 선생님이 아까 잘못 읽은 부분이 정확하게 여기입니다. 1,2가 어디로 움직이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첫 번째 풀이한 게 맞아. 근데 이 문제는 뭐라고 써있냐면 1,2로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여기서 1,2라고 하는 이놈은 x, y 즉 옮겨지기 전이야 아니면 x 플러스 3, y 플러스 y 마이너스 3 옮겨진 후의 점이야. 그렇죠. 후라는 거 문맥상 읽어낼 수 있죠. 따라서 아, 이 결과가 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가는 행위는 x 자리에서 3만큼 빠져야 될 것이고 y 자리에다 3만큼 더해줘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얘가 1,2였을 때 그 전에 있던 옮겨지기 전의 점은 x에서 3만큼 뺐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y는 3만큼 더했으니까 5가 되셔야 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제 다시 지울게요. 선생님 방금 전에 평행이동을 F땡땡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표현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그 표현을 조심하라고 했는지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 사실 너희들한테 정확하게 음함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할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큰데 이게 어느 순간 신압으로 등장해가지고 너희들이 조금 뭐 2학년이나 3학년 정도 나이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갑자기 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등장해서 날 괴롭히는 표현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또 막상 아예 안 배웠다 말하기는 애매한 게 교과서마다 음함수라는 말을 등장시킬 때도 있지만 또 애초에 그냥 그런 말 없어라는 듯이 모른 척하고 넘어간 경우도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쩌다 보니 겪다 보니 알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좀 정리하고 넘어갈 거야. 오케이. 자, 우리가 보통 비교하기 위해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배웠니? 함수 아직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도 여태까지 배웠던 지식을 활용하시면 돼요. 함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다들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y는 fx요. 여기까지는 다들 봤죠?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왜 함수인가? 라고 하시면요. x 자리에 무언가를 넣었더니 입력했더니 y 값이 무언가가 결과로 탄생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다들 함수는 아직 안 배웠다고 하지만 이 정도 행위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보통 많이 썼냐면 예를 들어서 y는 2x 더하기 3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얘를 부르는 명칭이 굉장히 다채로운데, 자, 우리가 예전에 썼던 건 얘를 뭐라고 부르자라고 했던 거냐면 얘를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잖아. 오케이? 얘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려봤더니 직선이어서야.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이렇게 찾았었죠. x와 y의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 오케이? 근데 너희 중학교 때는 얘를 뭐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높냐면 얘를 1차 함수라 불렀을 가능성이 높지. 그런 기억들 나니? 그럼 얘를 왜 1차 함수라 부릅니까? 라고 하시면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x였을 때 그 x의 차수가 1차니까 1차 함수 이렇게 불렀던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학생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직선의 방정식과 1차 함수가 그냥 똑같은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다르다. 오케이? 그럼 어디가 달라요? 라고 물으시면 아가들 선생님 잠깐 이 질문 좀 물어볼래? y는 3이라고 하는 요 놈은 내가 주목하는 문자 x의 차수가 몇 차야? 그렇지. 그럼 얘는 1차 함수 부를 수가 없단다. 이해하시겠니? 근데 그려보니까 직선의 모습이 나타난 건 맞지. 그래서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 부를 수는 있지만 1차 함수라 부를 수는 없어. 무슨 차이인지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난 지금 무엇을 보려는 거냐면 이 함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 의미를 좀 부여하려는 것인데 함수란 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사시면 내가 주목하는 문자 x에 관한 식이 오른쪽 우변에 이렇게 써져 있고 걔를 우리는 fx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 자, 그리고 그 x자리에 무언가를 대입했을 때, 입력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y값이라고 하겠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x와 y에 관한 각각의 순서쌍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순서쌍들을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연결해서 찍어본 게 바로 도형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럼 다시 너희가 배웠던 함수 중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따위의 식도 있었을 거야. 혹시 이거 명칭 알겠니? 그렇지. 2차 함수만 부르면 되겠지. 내가 주목하는 문자 x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 있는데 그 주목하는 문자의 차수가 몇 차야? 2차고 만약에 여기가 y가 아니라 0이었다면 2차 방정식이라 불렀을 건데 이 결과가 y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2차 함수라 부르면 되겠네. 이해하시겠어? 그럼 당연히 현재 이 식의 구조가 좌변은 y이시고 우변은 fx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해하셨어? 자, 이거를 우리는 고등학교 때 함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오케이? 이 함수라고 불리는 이 놈은 사실 함수라 부르기가 되게 조금 난해한 경향이 있어. 이유가 뭐냐면 얘를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얘기해 볼게. 조금만 더. 그리고 굳이 너희가 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뭐 완벽하게 아니야. 생각해 그냥. 별거 아니니까. 얘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야. 얘가 무언가 원인이 되고 얘가 무언가 결과가 돼. 즉 x의 값을 원인을 막 조작해 보면 y 값 결과가 막 달라진다는 뜻이야. 그래갖고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예림한테 그 얘기 해준 적 있었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봤었던 영화 중에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 중 이런 게 있어. 그 어떤 박사가 손가락에 물을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서 이 물방울이 손가락을 탁 맞고 난 다음에 어떤 물방울은 손등을 따라 떨어지고 어떤 물방울은 손바닥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왜 이렇게 다른 결과들이 나올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케이? 우연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 우연.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 거야. 왜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지나가는 경로가 다를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봤더니 물방울이 떨어지는 순간에 물방울의 속도가 다를 것이다. 그 순간에 습도가 다를 수 있고 그 순간에 물방울의 양이 다를 수도 있고 그 순간에 중력이 달라질 수 있나? 없지 이건. 시간이 달라지는 거 의미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손바닥의 온도가 달랐을 수도 있을 것이고 즉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그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경로가 다르게 결정된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지금 물방울이 떨어진 이 간단한 사건에서도 굉장히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 오케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결과가 탄생하는 이유가 한 개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이나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현실 세계, 현재에 적용시켜보자는 게 목적 아니겠냐? 근데 거기서 변수가 하나인 상황이 생각보다 아니라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따라서 이런 변수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가 첫 번째야. 오케이? 두 번째는 너희가 배우게 되는 모든 방정식들을 다 이러한 모습으로 정리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 이미 그거에 관한 식도 이미 하나 배운 게 있어. 그게 뭡니까? 라고 하시면 원의 방정식. 자, 다시 봐봐. 쓰지 말고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식이 있었어. 얘 같은 경우는 방금 전처럼 y값이 결과가 되게끔 정리하려면 y를 갖고 있는 한쪽 편에 남기고 나머지 다 넘겨야 돼. 그래서 이렇게 왔을 거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y는 제곱을 없애고 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표현이 되잖아. 얘는 하나의 식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식이 된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모든 함수들을 y가 1차인 식의 상태로 정리하는 게 힘겨울 때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는 얘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밖에 못 불러. 원의 함수라 부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사실은 모든 방정식들을 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함수의 꼴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쉽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x는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슬슬 정리하는 게 빡치기 시작하지. 이거 어떻게 정리해? y는 이런 식으로.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함수를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해보자 혹은 변수의 존재를, 변수의 개수를 늘려보자는 의미로 이거와 동일한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거야. 자, y는 2x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는 저 식을, y는 2x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는 요 식을, 자, 문자와 숫자를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좌변으로 넘겨 혹은 우변으로 한쪽 변으로 넘겨버려. 그러면 얘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표현으로 써지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좌변에 써져 있는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자라는 뜻이야. 뭐 어떻게 쓰는 것이 가능하냐면 함수니까 f를 쓸 것이고 변수가 x도 있고 y도 있으니까 두 개 다 변수로 보자 이거지. 그래서 x, y라고 쓰자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렇게 되면 fx, y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 그럼 마치 이러한 해석이 가능해. 다시 봐. 아까 전에 얘 같은 경우는 x자리에 무엇을 대입했더니 y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에 반해서 얘는 x와 y자리에 적절한 값을 집어넣었더니 그 결과가 0이 되는 게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들을 뭐라고 부를 겁니까? 라는 얘기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함수를 음함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함수를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이 y는 fx가 아니라 fx, y는 0이라고 쓰실 수 있단다.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요거 하나만 조심해라. 그리고 이 임함수라고 하는 명칭과 대비되는 말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을 함수라 부르기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양함수라 부를 때도 있어. 음에 대비되는 말을 붙이고 싶어서. 오케이? 자, 모든 양함수는 반드시 음함수로 표현이 가능해. 뭐 당연한 얘기겠지. 한쪽 변을 0으로만 만들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모든 음함수를 양함수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해. 아시겠어? 모든 음함수를 양함수로 반드시 표현되는 건 아니야. 아시겠어? 그래서 함수 입장에서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은 음함수가 훨씬 더 자유롭게 표현돼. 변수의 개수도 제한이 없고 사실 여기서 변수 하나 더 생기면 그냥 z 하나 더 추가하면 그만인 거잖아. 아시겠어? 그래갖고 막 늘려놓으면 그만인 거잖아. 아시겠니? 그래서 요 표현이 너희가 나중에 뭐 대학교를 간다던가 그러면 전공 분야가 이쪽이면 훨씬 더 자주 보게 될 함수의 표현이야. 아시겠어? 자, 문제는 이 음함수의 표현이 왜 필요합니까? 라는 건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음함수의 표현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필요 없어. 특히 문과는 그다지 필요 없긴 한데 선생님 이걸 왜 알려줍니까? 라고 하시면 되게 단순한 이유야. 문제에서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나오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따구로 보일 거야. 야, 그리고 조심해. 지금 아직 너희는 이 표현 이해 못해. 이 표현 이해 못하는데 내가 지금 이걸 써드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얘랑. 선생님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점의 이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비교하려고 그런 거야. 점의 이동은 어떻게 썼냐면 F 땡땡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지. 자, 잘 들어.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일까 다른 표현일까? 너희가 보기에 겉모습이 같니 다르니? 그렇지, 다르지. 여기까지 아시겠어? 여기까지 되니? 그것만 일단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겉모습이 다른데 어떻게 다릅니까? 좀 세부적으로 찾아볼 거야. 얘 같은 경우는 F 땡땡이 아니라 F 가로하고 바로 X, Y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얘는 요거 하나의 명칭을 붙여놓은 게 아니라 얘는 정확하게 함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 이 함수를 자, 다시 옆에 또 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뭐야? 함수야. 이 함수를 이 함수로 이동시키겠다라는 뜻이야. 이해하시겠어? 그에 반해서 밑에 있는 요 놈은 얘가 함수가 아니라 뭐야? 그렇지, 이건 점이라고. F가 어설프게 비슷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써드리기는 점을 굉장히 크게 쓰고 있으니까 구분이 되게 확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너희가 문제 풀 때는 간혹 가다가 F 땡땡 이러고 넘어갈 때가 되게 많아서 실제로 지가 쓰면서도 헷갈릴 때도 있고, 더 웃긴 거는 문제에서 이걸 보통 이제 속을 채운 이런 점을 표현해주잖아. 이런데 약간 좀 뭐 순간 긴장을 놓는다던가 긴장을 푼다던가 아니면 순간 미스가 좀 나 있잖아.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점이 밑에 게 하나 지워졌어. 그러면은 그냥 뭐 의미 없는 기호처럼 보이기 시작해서 표현이 헷갈릴 수 있다고. 아시겠어? 자, 그래서 요 표현을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 여기만 다른 게 아니라 어디로 다르냐면 여기는 반드시 equal 0이 써져 있어야 돼. 함수니까. 근데 여기는 equal 0이 써져 있을 리 없어. 아셨어? 그래서 겉모습으로의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 정확하게 인지해. 겉모습이 차이 나고 속뜻도 차이 나면 별로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정말 골 때리게 얘네들은 같은 의미야. 왜 같은 의미가 되는지는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애들이 미치고 팔짝 뛰어버려. 무슨 말이겠어? 아니, 이렇게 다르게 차이 나게끔 표현이 돼 있으면 아예 다른 표현이면 그만인데 분명히 겉으로 차이가 났다는 걸 알겠는데, 표현하는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겠는데 이게 또 같은 의미래.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X 자리에 X 플러스 M을 넣으라는 거예요. X 마이너스 M을 넣으라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애들이 헷갈리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야라고 하시면 그냥 암기하는 거잖아. 근데 암기는 언제나 얘기하지만 일주일을 넘기지 못해.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정확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 아시겠지?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까지 이해되셨으면 우리 세 번째 도형을 이동시키러 갑시다. 자, 선생님이 도형하고 가로를 쭉 쳐놨는데 선생님이 가로를 쳐놓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너희가 가끔 도형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는지 애매해서 마치 삼각형, 사각형만 의미하는 건가? 뭐 이런 착각들 하셔서 선생님이 도형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알려줄게. 도형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말해. 오케이?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선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걔가 곡선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삼각형, 사각형 모든 것들을 통칭해. 아시겠어? 자, 이건 분명해. 난 지금 이런 도형들을 어디 위에다가 표현할 목적이냐면 좌표 평면 위에다 표현할 것이니까 얘네들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질 텐데, 수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이런 뜻일 거 아니야. y는 fx라고 하는 함수꼴로 표현되던, 또는 fx, y는 0이라고 표현되던 둘 중에 하나는 표현이 될 거라고.
그럼 너희는 이제부터 이딴 양함수식이나 이딴 음함수식을 보게 되면 이런 조건식을 만족하는 도형이 그려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대상이 점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 도형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겠어? 자, 근데 간다. 간다는 뭐야? 가자. 야, 도형이라고 해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우리가 했었던 점이라는 표현을 이용하기 시작할 것인데,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 내가 여기에 이렇게 생긴 도형이 하나 있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아가들아, 이 도형은 양함수로 표현될 수도 있었고 음함수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양함수는 반드시 음함수로 표현이 되지만 모든 음함수들이 반드시 양함수로 표현된 건 아니어서 개념서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써드리지 않고 음함수의 표현만 써드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 오케이? 그때 선생님 왜 양함수 표현은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이게 보편적인 표현이니까 중복된 표현을 피하고 싶었던 거야. 선생님이 그냥 오늘 친절하게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 자, y는 fx라고 이 도형이 표현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f x, y는 0이라고 표현이 됐을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도형을 평행 이동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동시킬 거 알아봤더니 여기에서 여기 있는 요 도형을 이것 채로 잡아서 이렇게 이동시켜 볼 거야. 오케이? 그래서 평행 이동이 된 도형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시다. 여기까지 됐냐? 오케이. 근데 아가들아, 지금 내가 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잖아. 내가 얘를 마치 화살표 이렇게 쭉 걸었는데 마치 지금 화살표가 여기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이동한 게 아니라 이 도형 자체를 이렇게 이동시켜 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마치 막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잡아서 이동시키겠다고. 여기까지 됐어? 근데 사실 이렇게 이동되어 있는 이 도형은 뭐 잡아서 이동시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고, 오케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찬찬히 떠서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는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이 도형을 누가 만들어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도형을 만들어낸 건 점들이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있던 점이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것이고, 오케이? 여기에도 점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 있던 점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질 거 아니겠어? 그러면 이 도형 위에 있던 수없이 많은 점들이 똑같이 보라색 선을 따라서 일로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도형이 생기겠다 이해하시겠냐? 오케이? 자, 그럼 생각. 여기 있는 이 점들을 내가 대표성을 띠면서 얘기하고 싶을 때 얘가 만약에 정확하게 이 점이라고 하면 A, B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 점은 A, B라고 하는 한 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점들이잖아. 근데 그 점들을 어떻게 한 방에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 X하고 Y 사이에 관계식을 지키면서 관계식을 만족시켜 주면서 걔네들 관계식 만족시키는 점들을 표현하게 되면 여기는 이 점 하나는 뭐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 X, Y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지. 근데 그 X, Y는 여기는 흰 점 하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X, Y라고 하는 점은 얘네들을 만족시키는 점들이니까 때로는 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얘일 수도 있겠대 아시겠어? 됐냐? 그러면 나는 이 점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만 알게 되면 그 점 사이에 평행 이동을 써볼 수 있겠다 아시겠어?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 어떻게 끊어볼 줄 알아야 한다고 했었냐면 두 번째 생각은 이거를 X와 Y로 끊어볼 수 있었다고 그랬어. 그러면 X의 변화는 어디야? 라고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의 변화야. 그래서 X는 이만큼 변했겠네 라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Y는 얼마만큼 변했어? 라고 했더니 Y는 이만큼 변했겠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단다.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리고 아가들아 잘 봐라. 노란색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M이라고 하자. 오케이. 주황색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N이라고 하자. 그러면 아가들 집중. 여기 있는 이 점은
x좌표가 어떻게 됐을까나? x에다가 n만큼 더한 값이겠네. 두 번째, y좌표는 어떻게 됐을까나? 그렇지, y에다가 길이가 n이라고 그랬으니까 n만큼 빠졌겠다.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하셨어. 그러면 현재 선생님이 이 점을 1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점의 평행이동에 의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어. 자, 이제 마지막의 핵심은 이거야. 나는 지금 점을 이동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뭘 이동시키고 싶은 거야? 도형을 이동시키고 싶은 거지. 그럼 도형을 이동시키겠다는 건 뭘 구하겠다는 얘기냐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겠다는 얘기고, 그 도형의 방정식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 양함수 또는 음함수에 의한 표현들. 문제가 생겨. 여기 있는 점은 x, y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점은 x, y라 할 수가 없지. 이 말이셨어. 이건 분명히 x, y가 다른 점이잖아. 그래서 이 점의 표현을 x 프라임, y 프라임을 한번 나타내 보겠다라고 한다면, 자, 아가들 여기 상황 다시 봐. 여기 봐봐. 여기 있는 이 점 x, y라고 했는데 그 x, y는 어떠한 관계식을 만족시킨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다시 머릿속 이거지고, 여기는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라는 말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니까 난 뭘 알면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양함수든 음함수든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된다.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상황 파악됐어? 오케이?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그래서 y 프라임은 어쩌고 저쩌고 fx 프라임이니까 이딴 걸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여기까지 됐니? 근데 이게 지금 뭔지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 이해하셨어?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냐면, 이 점과 이 점이 같은 점이여라 라고 했으니까 점과 점 사이 뭘 구할 수 있다?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관계식을 구해보셨더니 x 프라임이라고 하는 점은 x라고 하는 점의 n만큼 더한 값이고, y 프라임이라고 하는 점은 y 자리에 n만큼 뺐네요 라는 것을 찾았어. 그래서 뭘 찾은 거냐면 점과 점 사이, x와 y 사이 관계식을 찾은 거야. 그리고 마지막 거의 다 왔어. 이제 이 x와 x 프라임, y와 y 프라임이란 문자의 의미만 해석하시면 되는데, x는 평행이동 전 위의 점이야, 후 위의 점이야? 여기 있는 x는 평행이동이 되기 전 위의 도형의 점이야, 아니면 되고 난 후 위의 도형의 점이야? 그렇지, 여기 있던 놈이잖아. 따라서 얘는 전이야. 오케이? 그에 반해서 x 프라임은 평행이동 되고 난 전이야, 후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 됐니?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 있는 y는 평행이동 전이고 여기 있는 y 프라임은 평행이동 난 후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고 갈게. 잘 봐. 얘들아, 내가 지금 뭐 찾고 싶다고 그랬냐면, 나는 요 도형의 방정식 찾고 싶다는 얘기고, 이 도형의 방정식 찾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 찾고 싶다는 얘기였어. 그거 찾으려고 지금 구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찾기 위해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x와 x 프라임 사이 관계식과 y와 y 프라임 사이 관계식은 알고 있는데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은 모르고 있고 구하려고 하는 거고, 뭘 또 알고 있냐면 x, y 사이의 관계식은 알고 있어. 이해하셨어? 자, 마지막.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는 같은 x일까 다른 x일까? 이건 다른 x지. 하지만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는 같은 x일까 다른 x일까? 이건 같은 x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면 x는 이라고 정리하시고 y는 이라고 정리하시게 되면, 자, 너희들 눈에 x 프라임 마이너스 m이 보일 것이고 y 프라임 플러스 n이 보이게 된다. 이해하셨냐? 여기까지 하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새끼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런 뜻이야. 여기 있는 x는 전에 있던 ex랑 같고 여기 있던 y는 이 y와 같은 거라고. 이해했어? 그럼 갖다 대입할 수 있지. 갖다 대입했더니 어떠한 식들이 탄생하게 되냐면, 자, 여기는 이 방정식이 y 자리에 y 프라임 플러스 n이 들어가게 돼. 됐냐?
그리고 x자리는 뭐가 들어가게 되라고 하시면 f x 프라임 마이너스 m이 들어가게 된다 이해하셨어. x자리는 x 프라임 마이너스 m, y자리는 y 프라임 플러스 n 이해하셨냐? 만약에 음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f x자리엔 x 프라임 마이너스 m, y 프라임 플러스 n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게 0인 꼴이야. 여기까지 하셨어?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내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니? 나는 뭐 하고 싶었었냐면 여기는 이 도형을 평행이동 시켰을 때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었어. 근데 그 도형의 방정식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인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내가 얘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 부른 이유는 그냥 x, y로 부르려고 했더니 얘랑 구분이 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설명할 때도 애로사항이 꼽히고 너희가 이해할 때도 애로사항이 꼽히잖아. 만약에 다시 한번 가정하고 들어봐. 야, 여기 있는 거 x, y인데 여기 있는 것도 x, y야. 1차 혼란. 여기 있는 걸 이만큼 옮겼더니 x가 x 플러스 m이 된 게 x야. 써보면 더 재밌어. x에다가 m을 더한 게 x야. 그럼 애들 이거 날리고 아 m은 0이야 뭐 이런다니까. 무슨 말이겠어? 그럼 내가 지금 x 프라임, y 프라임을 쓰고 있는 목적은 그 전에 있던 도형과 구분짓기 위함이다 이해하셨어? 근데 구분 짓고 나서 평행이동 시켰잖아. 끝난 거잖아 지금. 그럼 얘는 평생 프라임을 달고 살아야 돼? 그럼 너희들한테 문제 출제할 때도 프라임 한 4개 정도 달려서 문제 출제하면 얘는 이미 4번 정도 평행이동을 마친 놈이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고, 한 지금 수학이 탄생한 지 2000년 정도 됐으니까 거기 한 2000만 번 프라임 찍혀있으면 2000만 번 평행이동이 된 거 이렇게 인지할 필요 없지. 그냥 너희가 보기엔 얘도 뭐야? 함수지. 이해하셨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해버리냐면 프라임 기호를 떼버려. 여기까지 이해되셨냐? 이러면서 이제 지옥문이 열린 거야. 너희 문제에는 누가 써 있냐면 얘가 써 있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 너희 문제에는 굳이 프라임을 써주면서 평행이동 된 후에요, 평행이동 되기 전이에요 이렇게 구분해주지 않아. 말로써 평행이동 되기 전에 방정식이 뭐고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방정식이 이렇게 되었다 말 정도는 말해주지만 굳이 너희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길 바라면서 프라임을 친절하게 붙여주면서 문제 출제하지 않는다고. 너희한테 어떻게 나오냐면 y는 fx라는 함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다음 중 올바른 함수의 모습은 무엇인가 따위로 물어보는 게 가장 쉬운 문제야.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x자리에 뭐가 들어왔어? x-m이 들어왔어. 분명히 내가 평행이동 시킨 것은 플러스로 이동시켰는데 실제로 x자리에 들어가게 된 건 x-m이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야. y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끌어내렸는데 점의 이동으로 보면은 y-n이 맞는데 실제로 함수에 대입되게 되는 거는 y 플러스 n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여기다가 너희들은 이제 마지막 혼란의 도가니로 이제 집어넣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 가끔 학생들이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가 버거울까봐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하신 경우가 있어. 얘 마저 넘겨버린 다음에 외워. 그냥 x는 x-m 집어넣고 y는 플러스 n 시키면 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제 이랬다가 저랬다가 x는 왜 x-쓰고 y는 그냥 플러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경건하게 외우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혼란의 도가니가 돼.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 정확하게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된단다. 여기까지 됐냐? 여기까지 3팍 다 되셨어? 다 됐니? 이게 이해가 됐으면 오늘 할 얘기는 이제부터 뭐만 확인하면 그만이냐면 오늘 할 거는 딱 2가지만 하면 돼. 하나는 뭐냐면 정확하게 점의 이동이 무엇인가 혹은 함수의 이동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첫 번째야. 이해하시겠어? 문제를 읽으면서 얘가 지금 점을 이동시키고 있구나. 함수를 이동시켜도 이렇게 표현된 거구나. 이걸 찾아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치이동은 점의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고 난 다음에 관계식만 빠르게 찾으면 거기다 뭐 대입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 문제 좀 마저 풀고 그리고 대칭이동의 얘기를 이제 순차적으로 쭉 9개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오케이.